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20강 이번 시간은 재증명 발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발급하는 재증명서는 직원들이 그냥 하는 거하고 의사가 하는 거하고 관련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그 환자가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것인지 명확한 경우에 이제 진단서라든지 재증명 발급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진단서나 재증명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행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종류는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이 뒷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요구하는 재증명의 경우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입퇴원 확인서라든지 향후 치료비 추정서라든지 소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 장애 진단서, 상해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건강진단 개인증명서, 그다음 소견서, 영문진단서, 사망진단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채용 신체검사서, 병사용 진단서와 채용 신체검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사진이 그 진단서 안에 첨부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증명서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사실 확인서, 사산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이런 것들이 증명서의 범위에 해당되지요. 자, 진단서나 재증명은 반드시 그 진료 행위를 행한 의사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타 문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진료 의뢰서 같은 건 의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원 약정서 같은 경우에는 원무과 같은 데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 관련한 이런 문서들이 있죠. 요즘은 병원들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가 진단서를 요청을 하면 원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요거를 갖다가 넘기면 의사가 치료 의견이라든지 비고란에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것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원무과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것까지를 다 전산으로 하고 의사가 그 전자서명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직인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병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하는 방식인지 여러분이 근무하게 되는 병원에서 기하고 계시던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죠. 이렇게 보이는 화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근무하게 될 병원이 반드시 이 차트를 쓰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과목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런 병원용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개발해서 병원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골격은 같은데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 항목들은 같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증명서 발급하면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증명서 발급 대장도 과거처럼 그렇게 수기로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발급 대장에 하나씩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온다는 말이죠. 발급 번호부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쭉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쭉 이제 쌓여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다른 교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것들을 다른 어떤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트들을 반드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엑셀로 다운받아서 한번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하는 거하고 출력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거하고 때때로 오류가 발견될 때 언제 어디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되느냐 하면 출력해서 페이퍼로 보는 것이 오류를 발견하기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 오류 확인을 출력한 화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증명 발급 방법은 의사가 직접 재증명을 발급하고 창구에서 병원장 직인만 날인해서 발급해주는 방법도 있고, 의사는 원본만 아까 얘기했죠. 전산에서 그 원본만 작성하고 발급 담당자가 전산을 이용해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의사가 증명을 전산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한 후에 이 이제 그 증명을 발급하는 발급 창구, 뭐 원무과가 될 수도 있고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 전송을 시키면 거기에서 그것을 출력해 가지고 병원장 직인을 찍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내용의 양식이나 형식은 다 같은 거예요. 어떤 루트를 거치느냐 하는데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관련한 법령 같이 볼게요. 의료법 제18조에 진단서 교부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진찰 또는 검안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재증명을 발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진단서 같은 경우 반드시 누가 발행한다고요? 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진단서나 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지요. 자, 허위 진단서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자 권리 보호,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보호법 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반드시 의료인이 아닐지라도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의료인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겠지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 업무를 이제 수행할 때는 1번 환자를 진료과로 안내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것들이 이제 과거처럼 직접 환자를 모시고 가서 환자 신분증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진단 또는 재증명을 이제 전산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이제 저쪽으로 원무 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원무라든지 리셉션 데스크에서 어디다 내는 건지, 그 다음에 3매, 4매, 5매 뭐 이런 거 확인한 후에 이제 그 의사의 면허번호, 성명 이것이 이제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와요.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출력을 해서 여기에 병원장, 병원직인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병원직인이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거나 대체로 이제 그 진료를 한 의사 뭐 이렇게 기관장 뭐 이렇게 대표자죠. 대표자 직인을 도장을 찍어서 증명 창구로 주면 그것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간간히 환자들이 이것들을 세부, 내부, 다섯부 복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절대로 그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병원에 직인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직인은 복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뭐 세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증명서 발급 비용을 3개를 받는 거예요. 1,000원씩이다 그러면 3,000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페이지에 직인을 날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환자에게 제공하고 병원에는 부본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를 발급을 했다. 그럼 발급 번호가 전부 일련 번호 똑같은 게 아니라 뭐 201174, 201175, 201176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주의할 거 진단서 환자가 복사해 달라고 그래서 복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업무 수행 순서 그냥 이건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진단서나 재증명 서류를 발급 창구에 제출하면 재증명 발급 대장에 이걸로 종류별로 기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산으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부본 같은 경우 시스템 안에 있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원본과 부본을 같이 해서 부본을 병원에 페이퍼로 보관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근무하게 될 병원이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 이제 살펴보시고 그 병원이 하는,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원본에 발행한 의사 면허번호, 그다음 의사, 발행한 의사, 환자 인적 정보 이런 것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을 받아서 이것을 복사해서 그 우리 병원이 보관을 하기도 하지요. 이거는 여러분이 갈 병원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원본과 부본 두 부를 출력해서 이 사이에 간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본에다가 뭐 병원 직인 찍어서 환자에게 주는 건데, 요즘 부본을 그 페이퍼로 보관하지 않고 그냥 전산상으로만 두고 있는 병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진단서나 재증명서는 발급 비용이 있죠. 이 발급 비용을 수납하고, 이제 차트 전 OCS 안에 보면 그날 발급을 뭐 10명을 했으면 그날 그 환자들한테 제 발급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왔어야 되는지까지도 전부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증명 발급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이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진단서 얼마 동안 보관? 3년 동안 보관한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발급할 때 반드시 본인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 신체 검사나 그 병사용 진단서 같은 걸 발급할 때는 그 사람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사망 진단서 발급할 때 사망 원인이 외인사인 경우, 그러니까 뭐 밖에서 이미 그 사망해서 들어오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뭐 날짜, 뭐 기간, 이런 것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한 다음에 환자에게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끔씩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당신네 병원에서 발급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실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서 이제 그 아무개한테 몇 월 며칠자로 뭐뭐뭐뭐를 진단서를 발급해 주신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본을 해놓는 것이 그래서 좋죠. 부본이 없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래서 동일한지를 확인하면 우리도 똑같이 공문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직원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급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 공문은 기관장 명의로 가는 거예요. 병원 원장 명의로 가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 때때로 환자가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본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발급된 건지 연번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부본철, 이제 요즘 부본철이 많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전산에서 그 부분을 딱 이제 다시 클릭을 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날인을 해서 발급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했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바가 요즘 남바가 아니라 과거 남바가 되는 거죠. 부본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재증명의 발급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